참 이상한 일이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만 되면 마음이 붕 떠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는데 말입니다. 누구한테 전화라도 오면 아이고 반갑다 소리가 절로 나왔고 시장통이든 복잡한 식당이든 불러만 주면 새 옷 꺼내 입고 한달음에 달려나갔지요. 신발장 앞에서 어느 구두를 신을까, 어떤 스카프를 두를까 고민하던 그 설렘이 제 인생의 활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도 친했던 계모임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반가운 마음보다 아이고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나간다고 하나 하는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무릎이 좀 시큰거리네. 애들이 갑자기 온다네 같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전화를 끊고 나면 미안함보다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나이 들더니 우울증이라도 온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정반대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배부르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왁자지껄한 식당 한복판에 앉아 남들 목소리에 묻히지 않으려고 목청을 높이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건네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보다는 볕이 잘 드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찻잔 위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김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몇 배는 더 행복합니다. 창틀에 쌓인 먼지 한 톨을 정성껏 닦아내고 베란다 화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초록 잎사귀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는 이 고요함. 70평생을 남의 식구 챙기고 남의 비위 맞추며 살아온 제가 왜 이제야 세상으로 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만의 방으로 들어왔는지 그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볼까 합니다. 요즘 내가 친구 안 만나고 집에만 있는 이유. 첫째는 사는 환경과 관심사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다 마음이 맞는 건 아니더군요. 젊었을 적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애들 학교 어디 보낼지 고민하고 남편 월급날 기다리며 시장통에서 같이 장 보던 처지였지요.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니 각자 서 있는 자리가 천차만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큰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사는 곳과 생활 수준이 너무 달라졌어요.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한 친구는 강남으로 이사를 가더니 말투부터 달라졌더군요. 나는 지하철 타고 1시간 걸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친구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차 안 가져왔다며 은근히 자기 집 동네 비싼 물가를 자랑합디다. 메뉴 고를 때도 그래요. 나는 10,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 편하게 먹고 싶은데 그 친구는 나이 들수록 좋은 거 먹어야 한다며 이름도 생소한 비싼 요리집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계산할 때 뻔히 내 사정 알면서 오늘은 내가 내라고 농담처럼 던지는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히더군요. 사는 형편이 벌어지니 웃으며 주고받는 농담조차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취향과 관심사는 또 어떻고요? 나는 이제 복잡한 거 싫고 그저 유튜브로 꼭 키우는 법이나 보고 싶은데 어떤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주식이며 코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식들이 해준 보톡스가 잘 됐느니 이번에 새로 산 가방이 어디 브랜드니 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겉으로는 아유 예쁘네 하고 맞장구를 쳐주지만
사실 내 머릿속엔 빨리 집에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를 두세 시간씩 듣고 앉아 있는 건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지요. 내 결에 맞지 않는 화려한 이야기들에 억지로 박수를 쳐주다 보면 내가 꼭 그 친구의 들러리가 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집니다. 가장 힘든 건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드니 몸 아픈 곳도 제각각이지요. 누구는 관절이 안 좋아 걷는 게 고역이고 누구는 당뇨 때문에 외식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일어나 산책하는 게 좋은데 친구는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느라 오후가 되어야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큰 마음 먹고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풍경 보며 걷고 싶은데 친구는 유명한 맛집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여행의 재미라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까칠하니? 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맞춰주려 애써봤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길을 걷기엔 걸음걸이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요. 억지로 공통분모를 찾으려 애쓰는 게 너무나 고단해졌습니다. 그냥 내 결에 맞는 소박한 일상, 내가 좋아하는 온도와 속도를 챙기고 싶어진 거지요. 친구와 멀어지는 건 내가 나빠서도 친구가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이 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억지로 손을 맞잡기보다 서로의 안녕을 멀리서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참으로 한정적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시간이 앞마당의 모래알처럼 무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래, 이것도 다 인맥이다 싶어 3시간을 버텼고 가기 싫은 모임에도 청첩장이나 돌리러 오라는 소리에 억지로 화장을 하고 나갔지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나에게 허락된 가을이 내 눈으로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저 단풍이 몇 번이나 더 남았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알고 나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굳이?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60 넘은 동창들 단체 대화방에 불이 났더군요. 누가 서운하게 했다느니 그때 왜 그랬냐느니 하며 수십 년 전 해묵은 감정을 꺼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중간에서 야, 참아라.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지 하며 달래느라 진땀을 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용히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내 귀한 오후 시간을 남의 집 부부싸움이나 친구들 감정싸움 구경하는데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싸움을 읽고 있는 10분조차 아까워진 겁니다. 대신 그 시간에 저는 시장에 나가 제일 싱싱한 시금치 한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손가락이 초록색이 되도록 다듬어 조물조물 나물을 무쳤지요. 우리 영감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올리고 멀리 사는 딸아이한테 김치랑 나물 좀 보낼까? 문자 한 통 보내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나중에 보자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는 나이가 되니 만나고 나면 허탈함만 남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헐값으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에 돈 자랑하는 친구와 비싼 커피 마시며 속 쓰려 하기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내 굽은 손마디를 보며
고생 많았네. 눈시울 붉히는 진짜 인연에게 내 마음을 한 자락 더 내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찻잔에 차를 내리고 정갈하게 닦아놓은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이 고요한 10분, 20분이 저에게는 예전의 10시간보다 더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은 오로지 나를 웃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럴 만한 체력과 정신적 여유가 도저히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적엔 저도 참 대단했습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애들 건사하고 밤에는 친구가 울면서 전화하면 한밤중에도 달려나갔지요.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소주잔 기울이며 밤새도록 남편 흉, 시댁 흉을 들어줘도 다음날 아침이면 거뜬히 일어나 식구들 국을 끓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인 줄 알았고 그게 사는 재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반가운 마음보다 내 몸이 버텨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 전에도 큰 마음 먹고 모임에 나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진이 다 빠지더군요. 식당 안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친구들 목소리는 또 왜 그리 높은지, 그 소음 속에 앉아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 머리가 지끈거리고 다리가 퉁퉁 붓는 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열 힘도 없더군요. 씻지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까 그 친구가 내 옷차림 보고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내가 괜히 자식 이야기를 꺼냈나? 하며 남의 눈치 보느라 썼던 에너지가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하느라 잠도 설치고 결국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내 마음의 배터리가 이제는 금방 방전되는 노후 모델이 된 걸 절실히 느낍니다. 예전에는 100명의 사람을 만나도 끄떡없던 배터리가 이제는 전화 한 통만 길게 해도 빨간불이 깜빡거립니다. 남의 하소연 들어주며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해주기엔 내 마음속 찌꺼기 하나 치울 여유조차 벅차다는 말입니다. 이제 저는 굳이 밖으로 나가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꽉 끼는 외출복 대신 무릎 나온 편한 바지를 입고 내 집 소파에 털썩 기대앉아 좋아하는 연속극 하나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약입니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애쓰는 대신 뜨끈한 물에 발 담그고 내 몸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젊을 때처럼 밤새 수다 떨 힘은 없지만 대신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 나눌 힘은 생겼습니다. 남에게 쏟던 그 귀한 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쓰고 싶습니다. 미안해, 몸이 좀 안 좋네 하고 약속을 거절한 날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쉽니다. 아, 참 편안하다. 이 한마디가 제 노후의 진짜 행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만이 주는 그 단단한 힘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구 엄마로, 또 누군가의 딸로 살면서 내 이름 석자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채 살았습니다. 남편 좋아하는 국 끓이고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느라 정작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틈조차 없었지요. 늘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안 만나고
집에만 머물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잊고 살았던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며칠 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남편 깨기 전 온 세상이 고요한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장식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싸서 아껴뒀던 건데 이거 아껴서 뭐하나. 오늘 내가 제일 귀한 손님인데 싶은 마음에 향긋한 차 한 잔을 내렸지요. 찻잔에 새겨진 작은 꽃무늬를 손끝으로 쓸어보는데 눈물이 핑 돌 만큼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기쁨을 왜 평생 남에게만 양보하고 살았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젊을 적 읽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 덮어두었던 책들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문장이 가슴에 와닿으면 줄도 쳐보고 일기장에 내 마음을 몇 자 적어보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끄러운 수다 소리 대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저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밥 한 끼를 차려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고기 없으면 젓가락을 안 들어서 억지로 고기 굽고 생선 구웠지요. 하지만 혼자 있는 점심엔 오로지 내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식탁을 채웁니다. 쌉싸름한 쓴바귀 나물, 들기름에 달달 볶은 묵은지 한 접시. 소박하지만 내 입에 달고 내 몸이 편안한 그 한 끼가 세상 어느 진수성찬보다 귀합니다. 홀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해진다는 걸 이제야 배웁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평가라는 무거운 감옥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늘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면 옷장에 옷이 수두룩해도 입을 게 없다며 한숨을 쉬었지요. 혹시라도 내 가방이 너무 낡아 보일까, 내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도드라져 보일까봐 거울 앞에서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특히나 저 집 자식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어디 집 며느리는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집의 아픈 구석은 죄라도 지은 양 꽁꽁 숨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문을 닫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니 그 무서웠던 남의 눈초리가 담장 너머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화장을 안 한 맨 얼굴에 듬뿍 크림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편안하다며 숨을 쉽니다. 무릎이 조금 나온 낡은 바지를 입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세상 이보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며 속을 끓일 일도 없어졌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손주 자랑, 여행 자랑을 안 봐도 되니 내 자식은 왜 이럴까 하는 원망도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그저 우리 애들이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밥 잘 먹고 지냈으면 그게 제일이지 싶어집니다. 남들이 뭐라든 무슨 상관인가. 내 마음이 편하면 그만이지. 이 간단하고 명쾌한 진리를 깨닫는데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을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참 애쓰며 살지 않았나요? 시어머니께는 살림 잘하는 며느리, 남편에겐 알뜰한 아내, 자식에겐 헌신적인 엄마, 그리고 친구들에겐 성격 좋은 사람. 그 수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정작 내 마음이 곪아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남들의 박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요즘 저는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을 겁니다. 참 고생 많았다. 이만큼 살아내느라 정말 애썼다. 남들이 해주는 그 어떤 칭찬보다 내 스스로 건네는 이 한마디가 100배, 1000배 더 힘이 됩니다. 이제 저는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도 나는 이게 편해라고 웃으며 답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울까봐 겁내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끝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대접해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홀로 있어도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나이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격입니다. 여러분, 인생 참 별거 없습니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남들 눈치 보느라 그 귀한 노후를 허비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하루 남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웃어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